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종목 초이스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주식을 초이스하는 게 맞아요. 뭐 여러분들 봐도 그럴 거예요.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주식시장이 너무 조금 일단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어려운 게 아니고 오늘 지금 그 뭐랄까 상황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지. 상황이 왜 어려웠냐? 그걸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오늘 코스피 주가 지수가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0.2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자, 지금 0.9% 빠져요. 그럼 왜 코스닥이 0.9% 빠지는지 아는 분 손을 한번 번쩍 드시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대신해서. 오늘 왜 빠지냐면 오늘 장시작 전에 8시 52분가량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했어요. 어저께 미국에서 이 소비 지표가 강하게 발표됐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일단은 그 실업률 있잖아요. 그 고용 지표가 어저께 세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자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자율이. 그럼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이오 주식들이나 일부 반도체 주식들에게 일단 치명적이 안 좋은 거예요. 시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은 바이오 주식 요런 시황은 기관 외국인들이 바이오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흐름이 뭐냐면은 이 대화제약을 눌러보면은 오늘 대화제약이 차익 실현 아마 나올 겁니다. 오늘 한 5%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나이백이라는 주식이 일단 오늘 갑자기 이것도 내려가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또 그 여러분들 제가 대박 날 것 같은 제일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이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1% 빠졌어요. 저 놀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 정도로 밑에 꼬리 좀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오늘 전체적인 바이오 주식들에게는 시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황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이 2% 빠졌다는 얘기는 이 코스닥을 그동안 주름 잡았던 바이오주들이 자체가 일단 좀 내려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오늘 뭐 지금 수젠텍 같은 거 화요일날 매수 사인을 드렸잖아요. 수요일날이군요. 그리고 났는데 오늘 보니까 장중에 일단 10.91%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이익을 지금 저는 6천 한 4, 500원대 이상 거기다가 지금 이익 챙기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몇 프로까지 갔냐면 17.91%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단타를 들어가신 분 있죠. 오늘 뭐 이 주식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한번 본다. 가정을 해서 보면은 매매가 쉬워요, 어렵죠. 왜냐면 갑자기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은 잘 맞힐 수가 있는데 타점은 일단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신용이나 스탁론을 이용을 해서 주식을 좀 질르는 매매를 우리가 월, 화, 수, 목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비중을 오늘은 좀 줄여서 사시는 게 좋거나 종목을 좀 퍼지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강의를 하면 선추매라는 게 있고 수급 매수라는 게 있는데 선추매를 한 다음에 수급으로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 수요일 날에 수급으로 지르는 건데 그날도 일단은 뭐냐면 위로 물러가면서 이익 챙기고 밑으로는 일단은 뭐냐면 한 반 정도만 사라고 했어요. 살량의 반 정도.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오늘 판 거예요. 그럼 반을 사라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라고 본다면 이거죠. 뭐 제가 어제 가르쳐 드렸던 것 같은데 10%를 사고 그렇죠? 10%를 사고 이게 10%라는 게 뭐냐면 선취매를 한 거죠. 플러스 그 다음에 10%를 사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수급이에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바이오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특히나 가지고 있는 바이오들 더 날아갈 것만 같아요. 아무리 재료도 좋고. 그래서 선취매를 샀고 수급을 샀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러면 뭐냐면 10%에 대한 부분은 일단 손절을 치는 건데 이 손절을 굳이 4%까지 기다려서 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산 데에서 마이너스 1%나 아니면 0%나 본전의 판단 얘기죠. 아니면 마이너스 2%나 여기서 일단은 10%를 없애버리고 10%만 보유하는 이 전략도 오늘은 일단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매매 전략을 만드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보면은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어저께 일단은 배팅을 해서 수급 매수를 했었는데 날아가서 이제 반은 챙기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급 매수는 안 된다 했어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저께 어떤 매매냐면은 10 그죠? 그다음 플러스 10%를 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 한국파마를 어저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여기서 일단 10%를 이렇게 팔았거나
아니면 10%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다 판 거예요, 전략. 그리고 나서 일단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10%를 판 사람은 10%만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다 판 사람은 얼마? 10%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를 무슨 매매를 한다? 손취매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급등 날 줄 알고.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사실 한번 더 질러도 된다고 했잖아요, 장전에. 이건 그럼 여기서 더 질러 플러스 10. 그 다음에 느낌이 너무 있다 이거예요. 그럼 플러스 10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30까지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500원, 2만 뭐 지금 3,500원 여기다가 일단은 단발적인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죠. 부처뜨가 보니까 거기가 고점이구만.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단발 차익을 실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보유를 하는 건데, 보유 와중에 이게 또 지금 포크칸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또 쫄지 말고, 중요한 거는 뭐 단타쟁이들은 어떻게 진행하느냐면 쫄질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가르쳐드린 패턴 이렇게 급등 나오고 눌림 주고 급등 나왔잖아요. 그 눌림 줬는데 오늘 20선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는데 이때는 바로미터 있죠. 이 원칙은 뭐냐면 요거까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게 치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손절 쳐버리는데 어떻게 치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0 플러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이에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있죠. 여기 치고 내려간 요 가격이 얼마예요? 한 2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길 치고 내려가면 10을 팔거나 아니면 20을 팔아요. 팔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밑으로 치고 내려가자. 그래도 10은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 30% 40%를 먹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대원제약 갑니다. 대원제약 마찬가지로 똑같은 테마인데 왜 오늘은 대원제약을 제가 아침에 보통 수급 매수를 할 때는 4% 정도 이 돌파가 나온 다음에 하는 건데 오늘 왜 여기서 했을까 이거예요, 김 대표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주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아침에 저는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잘못 추천을 하면은 물릴 수가 있겠구나.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물리지 않을 주식으로다가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대원제약을 지금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수급으로 하면 더 질러라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빠져요 지금. 근데 올라가는 것도 또 없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보는 손실은 아니니까 버틸 수 있는 양만큼만 버티시면 돼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어차피 오늘 대원제약 팔아가지고 뭐 살만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겠습니까? 이 장세 어차피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타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데 내가 일단은 가만 보니까 대원제약도 좀 빠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손실이 조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비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을 빼가지고 그거만큼을 일단은 뭐냐면 내가 지금 좀 그 현금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은 또 뭐 오늘 내가 사고 싶은 그 손취매를 하고 싶은 바이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은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추천을 했을 때 넵지노믹스 같은 거 추천을 하고 또는 그 수젠텍 추천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주력 종목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테마의 주도주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주력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주력 종목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현재 보면은 H 사이언스 같은 경우, 왜냐면 여기는 지금 보시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좋고 그리고 일단 앞으로 이익이 좀 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사마지아 같은 경우는 반대적으로 이익 가치가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바닥이고요. 이런 거는 일단 주력 종목으로 일단 직장인들 또는 전회원들 계속 어느 가격에서 모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상가거나 뭐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양을 일단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하고요. 그리고 23,000원대를 거래 증가하면 돌파가 나와요. 거기서 배팅을 치는 게 일단은 좋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라는 관점에서 주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는 흐름에서 보면은 이 주력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흐름이 뭐 오늘 하루아침의 흐름이 아니고 사실 여기서부터 한독은 여기서부터 일단은 주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주력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 또 계속적으로 물려요. 이게 뭐 많이 빠졌잖아. 한 달 내내 빠졌구만. 여기서도 일단 주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이번에 40%씩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이익을 좀 챙겼는데 오늘 다시 또 들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호재가 만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급등시킨 게 페노피브레이트 관련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리스크의 위고비 유통사 이 줄리 파마코리아라고 그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니라글루티드 이 성분이 이 비만 치료제 원료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싹센다, 주성분이 싹센다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독점 판매 유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그래서 인도기업 바이오콘이랑 이제 제휴를 한 건데, 그러면 뭐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그런 상태에서 월봉을 보는 거예요. 월봉을 보면은 얘가 잘 나갈 때가 4만 원대였고, 그리고 아마 여기서 그 연배가 김 대표랑 삐까삐까 하신 분들은 얘가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독하면은 어지간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뭐 1950, 60년대 뭐 그 정도에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연도가 얼마야? 그죠? 연도가 보면은 1954년생 계세요. 1954년도에 설립을 했답니다. 1954년도. 그래서 1958년 개띠도 아니고 1954년도에 설립을 해서, 일단은 회사가 대략 계산을 해도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한 70년이죠. 70년. 그죠? 여기다가 70을 플러스 시키니까 2024년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횟수로 70년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년 동안 안 망하고 여태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대단한 회사인데, 그래서 이러한 안정성이 있다. 그럼 70년 된 회사가 뭐 바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또 자산 가치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런 것도 장기 투자를 하면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10배 뭐 몇십 배 그렇게 이익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업황이 좋아지면. 저는 내년 들어가면서 이 바이오 제약 업황이 굉장히 살아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한독이라든가 지금 거래소에 일단은 좀 제약주들을 좀 보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장기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를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깔아놓고서 바이오 주식을 매매를 했을 때는 수익이 나는 손실 나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깔림이 없으면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일단 불편해요. 한 1,000만 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매매할 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추천주를 왜 이런 걸 드렸는지 여러분들 좀 알아야, 특히나가 모르면 맨날 단타 쳐서 2% 뛰기 3% 뛰기라는데, 알면은 좀 욕심이 나죠. 그죠? 그럼 욕심이 난다는 얘기는 사람이 뭐 10%도 먹고 20%도 먹지만 그게 100%, 200%, 300%도 먹는 겁니다. 왜 케이블 방송에서 왜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일단 잘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이유인 건데, 그들은 모르는 게 뭐냐면 이제 업황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이해를 못 하는 거고, 또 실전 매매를 안 해보다 보니까, 또 못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 편달을 할 때, 이 리딩을 할 때 어떤 포인트, 어떤 관점에서 좀 더 밀어드리는지 그거를 일단은 뭐 설명을 못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똑같은 방송에서 똑같은 종목을 받아 김 대표 방에서 받으면 일단은 좀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버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시황이 아니다, 빨리 팔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뭐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쪽은 주구장창 일단은 사가지고 결국에는 시황이 꺾이는데 못 모르고 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60, 70, 80 다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좀 여러분들을 차이가 있다,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공부 쭉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피브레이트 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꼭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라글루티드 그 성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550조 원 정도 돼서 삼성전자의 1.5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만약 팔아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싹센다의 특허 올해 말에 이제 완전 끝나서 완료가 되는데, 이 싹센다라는 게 뭐냐면은 당뇨 치료제를 이 용량을 늘린 겁니다. 용량을 늘려서 주사를 맞춰보니까 살이 급속도로 빠지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싹센다랑 위고비는 내용이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 3만 원대부터 대박난다는 이 펩토론 있잖아요. 이 펩토론도 제가 주력 종목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실 보유하라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고, 아마 이 바닥권에서 여기 이 중간 여기서 일단 아마 추천을 좀 아마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단번에 갑자기 상한가가 가는 날 우리가 다른 거 매매하다가 사실은 저는 상한가 한번 그거 놓치면서 짜증나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저 GC세는 물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항상 돌파 패턴이 나타나는 이 지점이 있잖아요. 이 지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 패턴이 나타나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 주사제를 맞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이거 지금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다는 얘기는 효과가 일주일에 한 번 안 맞아버리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부작용을 줄어들 수 있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아니면은 뭐 한 1년에 한 번 맞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그 맞는 횟수를 일단 줄여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일단은 여러분들 그 펩토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만 관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 걸려보신 분 보면 암 치료할 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얼마나 부작용이 커요. 그럼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암 치료 주사제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늦춰줄 수가 있으면 그만큼 여러 후유증을 감축시킬 수 있고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기술인데 쓰임새가 일단 많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천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순환 흐름을 통해서 매매를 좀 계속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펩토론이 기술 수출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 바이오다인도 일단은 조만간에 좀 기술 수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면 앞에서 매수를 하고 수익이 나면 팔고 있는데 오늘 샀는데 수익이 안 났어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저는 급등 자리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오늘 주가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차트는 못 맞췄어요. 오늘 분차트가 봐봐요. 바이오다인.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좀 흘러내리잖아, 이런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과거 같으면은 그냥 일단은 뭐냐면 100%다 보유를 해서 종가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21,000원대 이렇게 밑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10 플러스 10 이런 거는 그리고 플러스 10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을 하나 없애든가 아니 10을 두 개 없애서 10%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거. 근데 내일 오늘 밤에 예를 들어서 상한까지 이런 거 나와서 그냥 어저께 저 한국파마처럼 한 20% 30% 가버리면 이거 뭐 세대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원칙은 수익이 나면은 10% 이상을 근데 내가 지금 수익 중에 있어요. 저 바이오다인은 뭐 한 15,000원대부터 매매를 해서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양 내가 15%를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20% 버틸 수 있느냐 그 양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20%를 샀는데 20%를 더 살 수 있는 비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버티는 양이에요. 버티는 양은 현금이 없는데 그냥 버티라는 게 아니고 내가 뒷돈이 있어가지고 신용도 막을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여기서 2배 정도로 비중을 늘려가지고 매수 단가를 팍 낮출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럴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비중을 너무너무 잘 초이스를 한 거고 근데 내가 그럴 돈이 없어. 내가 뭐 일단은 뭐 죽어도 깨어나도 추가 매수할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10 해서 이 10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가지고 있는다라든가 10%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만큼은 제대로 내가 이거 좀 잘 보유를 해서 좀 좋은 결과를 한번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수합병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그 인수합병을 하려고 좀 돌아다니고 있듯이 지금 보면은 미국 기업들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할게요. 다국적 기업들 노슈라든가 뭐 머크라든가 또 지금 노보노디스크라든가 뭐 얘네들이 지금 현재 보면 한국 기업들과 여러 가지 제휴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두 개 정도는 지금 인수를 계속적으로 좀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이 자금 유입 이런 것들도 조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거고 뭐 그 만약에 말이잖아요. 글로벌 제약사의 이 인수합병이 한두 개 정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걔가 아마도 시가총액이 100조 원은 좋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시가총액이 큰 데가 코스닥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제일 크고요. 거래소에서 제일 큰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큰데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조 원밖에 안
안 돼요. 그러면 얘가 100조 원이 되려면 암만 앞으로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100조 원 될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다른 데에 인수합병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뭐냐면 100조 원, 뭐 150조 원. 만약에 그리고 뭐 알테오젠 연구개발이라든가 이 대주 지분은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고 현 회장님이, 그리고 나머지 지분은 좀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직시를 알고 있어야 사실은 일단은 뭐 여기서 돈을 벌면은 크게 벌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일단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3인방을 보면 첫 번째는 일단 2차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제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반도체는 앞으로도 이 얘기에서 인간이 이 과학 문명이 계속 발달될수록 이 IT는 계속적으로 발달이 될 수밖에 없겠고 혁신 제품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가 대박이 나는 거고, 그 2차전지는 지금 지구상에서 일단은 자동차에다가 껴서 쓸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수소전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전기에너지 얘기하는 2차전지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원리 자체가 수소전지 아니면 2차전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앞으로도 성장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 태어나가 약 안 먹어본 사람이 없죠. 병원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바이오제약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특히나 이제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전 세계 인구는 전쟁이 나서 감소되는 게 아니고 시집장가를 안 가서 결혼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는 더욱더 일단은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인간 수명이 이제 80살에서 100살 정도가 인간 수명인데 앞으로 50년 후, 앞으로 100년 후에는 평균 나이가 150살에서 한 200살 정도를 평균 나이로 좀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바뀔 거라는 얘기고, 심지어는 뭐 지금 피까지 인공피 만들어가지고 좀 닦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전에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했고요. 오늘 내용은 바이오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